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저속노화라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미리 건강관리를 해서 노화를 최대한 늦출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이 나빠지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저속노화, 사실은 최신 다이어트 이론들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개념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신 다이어트 이론들이 사실은 노화, 그리고 노화 방지들과 떼놓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일단 최신 다이어트란 단순하게 덜 먹고 더 움직이라는 그런 구닥다리 다이어트와는 다른 최신 다이어트 개념들을 말한다는 점 말씀드려요. 2000년대 이후에 주로 나온 개념들이고요. 일단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1일 1식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많으실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의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가 개발한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이 1일 1식 주요 원리는 뭘까요? 바로 시루트인 유전자입니다. 시루트인 유전자는 장수 유전자라고도 불려요. 장수 유전자. 우리 몸에 있는 50조 개의 세포들 중에 병들거나 문제가 생긴 세포들을 치료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바로 이 시루트인 유전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 시루트인 유전자는 배가 부르거나 과잉 영양 상태에서는, 영양이 많은 상태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작동하냐? 배가 비어 있을 때, 즉 공복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1일 1식을 해서 공복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노화도 방지하고 동시에 날씬해지자는 게 바로 1일 1식 다이어트입니다. 즉 1일 1식도 알고 보면 이 태생 자체가 노화 방지와 젊어지는 데 그 목표가 있어요. 날씬해지는 것은 덤으로 추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게 이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에 따르면 잘록한 허리, 그러니까 허리가 잘록한 거는 다이어트와 미용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수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또 있어요. FMD라고 해서 단식 모방 다이어트. 우리나라에서는 19년도에 방송을 타서 아주 유명해진 다이어트가 있죠. 이거는 발토롱고 박사님이 만드셨고, 이 발토롱고 박사님은 애초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이어트와는 별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장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 백세촌을 연구하니까 이분들 거의 대부분이 허리가 잘록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었고요.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에만 딱 먹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게 FMD고요. FMD는 5일 정도 진행되고 5일 동안 단식에 가까운 식단을 진행합니다. 이런 유명 석학들의 예시들 외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체중과 수명 그리고 건강한 장수와의 관계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보건대의 23년도 연구에서는 54,44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일정한 수준의 체중을 잘 유지한 사람들은 90에서 100세에 무사히 도달할 확률이 1.2에서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랑 노화랑 관련이 깊은 건 알겠는데 나는 아직 노화 이런 거 관심 없어. 나 20대야? 나 30대야? 나중에 늙어도 괜찮으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것보다 그냥 지금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런데 늙고 병든다는 게요, 노화라는 게 무슨 뭐 관절염, 심장병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 전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놀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놉니다. 이미 30대부터 다 시작돼요. 20대 후반부터 시작돼요. 20대 중반에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면 막 오후 3시쯤부터 이미 방전돼가지고 그냥 호텔 들어와서 낮잠 자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힘들어요. 그리고 피부나 모발 등의 미용적인 면에서도 20대 중후반부터 이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막 모발이 막 안 좋아 보인다든지 푸석해 보인다든지 피부가 이미 윤기가 없다든지 늙어 보이는 거요, 다 시작됩니다. 건강관리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다이어트를 아무리 잘해도 노화돼서 내 원래 나이보다 늙어 보이길 원하시는 분은 없겠죠. 사실 건강 신경 써야 됩니다. 노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건강 유튜브를 그렇게 챙겨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꼭 병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 정말 몸으로 확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하면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하게, 그리고 또 겉보기로도 덜 늙어 보이고 더 중요한 우리 또 안에 속건강, 이 속건강까지 다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수와 체중 감량이 연결된 최신 다이어트 이론들은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힌트가 다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먹고 있는 현대인들의 식단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위와 장이 쉴 시간을 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오토파지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토파지는 여기 관련해서 2명이나 노벨상을 탔을 정도로 증명이 된 부분이에요. 오토파지는 쉽게 말해서 내 몸이 스스로를 먹는 것인데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부분만 먹어서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부산물은 재활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오토파지가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주로 좀 활성화되는데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계속 먹고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즉 하루 종일 계속 먹는 사람은 몸에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가 쌓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방도 쌓이겠죠. 그리고 장수와 체중감이 연결된 두 번째는요, 바로 잘록한 허리입니다. 잘록한 허리는 곧 내장 지방을 말해요. 즉 다른 곳보다도 뱃살, 특히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을 많이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내장 지방은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질환, 심장병, 암, 염증 등등 아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내장 지방에서 아디포카인 같은 염증 단백질이 생성돼서 신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염증 물질이 몸에 계속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빨리 늙을 수밖에 없겠죠. 서울대 의대의 2012년도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바로 술입니다. 술, 노화, 건강, 다이어트에 다 안 좋은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노화와 최신 다이어트 이론이 연결된 세 번째, 바로 적절한 단백질의 섭취예요. FMD도 그렇고 다른 최신 다이어트 이론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05년도 연구에 나온 단백질 지렛대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단백질 필요량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백질 최소량이 채워질 때까지 음식을 계속 먹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떡볶이 등의 음식은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더 많이 먹게 돼요. 왜냐하면 떡볶이,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이 없고 지방과 탄수화물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더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논문의 저자인 로벤 하이머에 따르면 이렇게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어도 아까처럼 이상현상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파리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짧아지면서 수명도 짧아졌습니다. 참고로 텔로미어는 수명을 결정하는 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면서 그렇게 계속 짧아지다가 다 없어지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FMD 등 대부분의 최신 이론에서는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하지는 않고요. 적당히 체중 1kg당 1g 내외로 먹다가 65세에서 70세 이상이 되면 근육이 감소되고 단백질이 더 필요하니까 그때 단백질량을 늘리라고 합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정의연 교수님의 저속노화에서도 굳이 단백질 쉐이크까지 먹으면서 단백질 과잉 섭취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노년이 됐을 때 그때 단백질량 살짝 늘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하루 종일 먹지 말고 단식 시간 확보하고 술 먹지 말고 내장 지방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도 적절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최신 다이어트 이론들도 알고 보면 이렇게 노화 방지와 관련된 부분이 깊고요. 무작정 덜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그런 다이어트들은 노화 방지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제 구닥다리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와 장수, 항노화, 그리고 저속노화 등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다이어트라는 게 노화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정말 관련이 깊고요. 심지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이런 옛날 방식의 다이어트는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린 최신 다이어트들을 했을 때만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리 섭취와 소비에만 관심을 두는 이런 옛날 방식 구닥다리 다이어트는 먹는 시간, 내장 지방, 단백질 섭취 등등에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굶다시피 하면서 운동만 죽어라 하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다이어트는 몸에 심각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은 잘 빠지지 몰라도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뿐이죠.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요. 노화 방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칼로리만 따지는 옛날 방식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최신 다이어트를 하셔서 꼭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 둘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